엑소브레인 다큐멘터리. 인공지능은 지능적인 기계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괄하는 과학 및 공학을 말하며 영국의 BBC와 UN 미래포럼 등은 2045년에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난 슈퍼지능 머신이 도래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종국적으로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할 만큼 ICT 역사상 가장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엑소브레인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제의 시작. 소프트웨어 쪽에도 좀 뭔가 대규모로 좀 장기적으로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많이들 이야기됐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 100억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아주 큰 장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2012년 초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오케이, 이제 프로그램은 만들어졌고 그럼 그 안에 내용을 뭐로 할 것이냐,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여러 그룹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어요. 소프트웨어 쪽에 큰 기술은 인공지능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자연어 처리, 언어 처리 기술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엑소브레인 과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과제가 기획될 당시가 2010년, 11년 이 당시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향후 5년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될 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분야가 이제 굉장히 고위험 분야이면서 또 투자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결과로서 2013년도에 이제 과제가 이제 출범해서 지금 이제 막 4년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요. 건물이라든가 의료 이런 쪽에 그 어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세계적 연구 동향. 전 세계적으로 IT 선진국들은 물론 애플, 구글, 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간을 누르고 우승에 유명해진 미국 IBM 왓슨은 이미 전 세계 14개 암 연구소에서 환자 맞춤형 의사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싱가포르의 RAH 시스템은 질병, 금융위기 등 잠재적 위험 요소 파악과 사전 대응에 활용되는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과 일본, 중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뒤지지 않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엑소브레인 컨소시엄. 우리나라는 에트리, 솔트룩스, 카이스트, 숭실대학교, 경북대학교,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심의 엑소브레인 컨소시엄이 엑소브레인, 즉 내 몸 바깥에 있는 인공두뇌라는 뜻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과제는 10년간 3단계에 걸쳐 수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연구 목표는 일반 지식 대상 심층 분석형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 및 산하견 연계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입니다. 2단계에서는 다양한 지식산업 환경에서 인간의 지식 노동을 보조할 수 있는 스마트 어드바이저 개발 및 사업화 추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언어를 확장하여 기업, 공공 분야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글로벌 지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인공두뇌 개발을 통해 지식 처리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과제 3정, 인간과 퀴즈 대결. 엑소브레인 과제 그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이제 퀴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냐 퀴즈를 하냐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과제 목적이 언어의 이해이기 때문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보다는 퀴즈가 더 언어 이해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산 인공지능이 10만여 권의 상식책을 스스로 학습한 뒤에 인간 퀴즈왕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오는 18일 대덕 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일반인 참가자들이 퀴즈 대결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 문제 드립니다.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실제 나중에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대기업들과 같이 상용화, 실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그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기업들과 같이 금융이나 법률, 보험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상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증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퀴즈 대회라는 이벤트를 택해서 우리 엑소브레인이 지금 600점 만점에 510점 정도가 된다라고 외부에 한번 검증을 받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즈 대결 준비, 연습 퀴즈 대회. 퀴즈 대회로 방향을 정한 연구팀은 3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드디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차 연습대회가 2016년 9월 10일 시행되었고 이어서 10월 1일, 10월 22일에 2차, 3차 연습대회가 총 10회의 퀴즈 대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진은 EBS에서 출제한 장학 퀴즈 왕중왕전 수준의 실전 문제를 가지고 역대 장학 퀴즈 우승자들 및 수능 만점자들과의 실전 연습 대결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을 점차 보완해 나갔습니다.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까지 계속 예선과 결선을 통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많은 오류를 난데없는 답을 내놓는다거나 그런 것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퀴즈 대결을 해보니까 엑소브레인도 진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문맥도 이해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인간과도 오히려 닮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기계들이 확실히 인간들을 많이 대체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엑소브레인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고적인 능력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전으로 하는 것이 가장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엑소브레인이 인간과 정말 대등한 조건에서 자기도 이제 틀리는 모습, 틀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대등하게 이겼다라고 하려면 핑퐁은 아무래도 지향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보름 남았는데 많이 걱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본선이 아니고 우리가 연습을 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엑소브레인의 약점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스럽다 싶죠. 이제 지금부터 또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엑소브레인, 인간과 퀴즈 대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어 인공지능. 그리고 최고의 인간 브레인이 펼치는 지식 대결. 장학 퀴즈 특집 대결 엑소브레인. 안녕하세요. 장학 퀴즈 학교에 가다 김수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네. 한소섬입니다. 자, 엑소브레인만 유일하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았던 12만 권 분량의 책, 거기서 만들어 놓은 지식, 거기서 적당한 그 값들을 몇백 개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중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오답을 낼 때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센스 혹은 재치를 발휘해서 좀 더 이해가 가능한 오답을 낸다거나 혹은 오답을 내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사고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추론 능력과 직관 등까지 발전시킨다면 미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보조 도구나 인간의 대체제가 아닌 인간의 보완제이자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기간의 결과가 아니고 오랜 동안의 지속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어가 같다고 가정하면은 저희 기술로도 충분히 왓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도메인을 적용한다 치면은 저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특화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연구개발 과정과 난관 극복.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고요. 퀴즈 대상이 선정되고 정확히 이제 문제를 보는 순간 그 문제들이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장벽이었고요. 검색하는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답을 찾는 엔진, 그 답을 추론하는 알고리즘을 조금씩 그 문제에 맞게 다르게 그 만들어가지고 실제 어떤 질의가 주어졌을 때 가장 최적의 이제 엔진을 구동을 시켜서 답을 찾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기간 동안 퇴근은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못했죠. 아니 휴일도 거의 매주 나왔던 것 같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데에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부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연구의 목표 같은 게 막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평가도 변화를 하면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좀 딜레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기계가 사람 말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했던 건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만들어준 겁니다. 아직 남은 문제는 기계가 정말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남은 부분이지만은 그게 또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그 연구 주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시간 정보 추출하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함의 연구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점은 그동안 이제 그 개발된 많은 그 기술이나 연구된 내용들이 주로 영어 위주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언어 자원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기술도 많이 알려진 바가 없고, 그래서 거의 그 황무지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만들어가면서 그 언어 자원을 구축해서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그 가장 어려웠고,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결국은 사람과 같이 의미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동형이어 레벨에서의 의미 분별 기술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은 다이어 레벨에서의 의미 분별, 그 기술은 아직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들을 그 분별하는가 하는 게 아직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새로운 방법론이 또 나왔습니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은 성능을 조금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획기적으로는 못 올리고요. 또 새로운 방법론을 선택하자니 아무도 안 해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서 이제 성능이 80% 이상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됐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웠던. 학교랑 그 기업하고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저희는 학생들이니까 월화수목금은 보통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때까지 프로그램에서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테스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저희들이 해가지고서 주말에 테스팅 하려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은 당연히 다 퇴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 2주 정도 갭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새로운 그 추론 엔진 개발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랑 카운터파트였던 솔트룩스의 그 개발자들 집에 전날 직접 해가지고서 학교랑 기업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잘 해결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람된 연구였었습니다. 저희가 맡은 부분이 지식을 텍스트에서 읽어서 만들어내는 부분을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지식하고 텍스트 간의 머신러닝으로 배울 데이터가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연구개발, 기술개발 한 것과 또 상용화할 수 있는 시간의 갭이 있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게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또 그런 문제들도 연구개발 중에서 인적 역량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과제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무래도 조직 간의 역할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된 목표를 추구를 해 나가는 것도 다소간의 모든 조직들이 협조를 하고 또 반발심 물러나고 또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엑소브레인 2단계 연구 비전. 알파고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도 물론 굉장히 많아졌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돼서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 기간 앞을 보고 좀 기초적인 그런 연구를 해내서 진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하고 견줄 수 있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한 건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아마 엑소브레인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간하고 컴퓨터하고의 그런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4년 하면서 그 다양한 추론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굉장히 간단한 추론만 했었던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2단 넘어가면서 꼭 해볼 생각을,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엑소브레인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게 데이터 수식 구축한 것들이었거든요. 지식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개별 기업이 아니라 공통 데이터를 만들고 또 공통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 또 그런 이니셔티브를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아마 대단히 훌륭한 정책과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하는 상담하는 역할로 많이 이제 쓰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예전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서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생활이 윤택해진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해하는 시대거든요. 사람이 좀 더 컴퓨터를 쓰기 쉽도록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혁신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류 사회 전반적인 생활의 질 향상이라든지 복지 향상 이런 것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좀 더 시스템이 내가 무슨 지식이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이제 지식 요약이라는 단어 하에서 좀 더 실용성 있게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문서를 넣었을 때 그걸 요약을 해준다든지 또는 무슨 콜센터에서 대답할 때도 좀 핵심 있게 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대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인공지능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2단계 목표고요. 일반 시민들의 질문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 엑소브레인이
왓슨보다 개발 기간이나 그 예산 투자 규모에 비해서 훨씬 큰 성과를 내게 되었고, 이것은 에트리의 그 연구진들의 노고 덕분이다. 앞으로 국가나 국회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퀴즈에 나온 이 엑스브레인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응용 서비스에 적용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법률이나 특허나 금융,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를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그런 다국어 버전을 또 만들어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률이라든가 금융 분야 쪽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 지식들을 일반인들에게 어떤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욕적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소브레인은 앞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제공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와 전문 지식 Q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출발할 것입니다. 과제가 기획될 당시가 2010년, 11년 이 당시인데요. 향후 5년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될 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1년대 IBM 왓슨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슈퍼컴퓨터를 하려고 해서 그 토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쪽에도 좀 뭔가 대규모로 좀 장기적으로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 짧게 2, 3년 개발해서 따라가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장기적으로 하자라는 게 됐고, 사실 이런 분야가 이제 굉장히 고위험 분야이면서 또 투자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과감한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지경부 차원에서 그게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연 100억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아주 큰 장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2012년 초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오케이, 이제 프로그램은 만들어졌고, 그럼 그 안에 내용을 뭐로 할 것이냐.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여러 그룹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온 그 토픽이, 연구 토픽이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 엑소브레인 이후에 하게 됐지만 영상 그런 쪽도 있었고, 뭐 우리처럼 이런 언어 처리하는 쪽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에 이제 그 가장 크게 대두된 게 21세기는 지능의 시대다. 지능 정보의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게 많이들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 쪽에서 그러면 뭘 할 거냐? 거기서 다시 이야기하다가 우선 인공지능 쪽에 가장 그 지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언어다. 왓슨은 전 세계 14개의 암 연구소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중국 등도 인공지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IT 선진국들은 물론 애플, 구글, 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장소에서 이런 기회를 가진다는 게 드문 일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지?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많이 피곤해지고 있어서 많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모니터에 있는 상대하고 대결한다는 느낌, 그런 게 게임에서 만약에 오버워치를 한다고 하면 PC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생 미국에 사는 어떤 알렉스라는 양반하고 하는 거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 직접 퀴즈 대회를 통해서 네. 능력이 좀 지금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은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반복해가면서 그 성능과 능력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중의 한가운데에서 제가 한번 해본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예선과 결선을 통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많은 오류랄까, 뭐 무슨 난데없는 답을 내놓는다거나 그런 것을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제품 개발, 엑소브레인이 다 완성된다면 진짜 많이 성능이 뛰어나져서 저도 다시 했을 때는 이기지 못할 수도가 아니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차 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대답을 여기 대리님께서 좀 해주세요. 지난번 게임, 1차 게임. 예. 1차 게임은 뭐 저희도 처음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행 사항에 어떤 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생들하고 했을 때 얼마나 점수가 나올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1차 때는 엑스브레인이 좀 많이 차이를 두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좀 안심을 했는데, 이번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생각 외로 또 학생들이 잘했고. 엑스브레인이 졌죠. 예, 졌었어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보름 남았는데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뭐 다시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본선이 아니고 우리가 연습을 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엑스브레인의 약점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스럽다 싶죠. 지금부터 또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연구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인 연구를 해왔거든요. 항상 아웃풋을 원하고 그 아웃풋이 뭐 기업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뭐 돈을 벌어줄 수 있는지 이런 데 초점 맞추다 보니까 기본적인 연구는 조금 소홀히 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긴 기간 앞을 보고 좀 기초적인 그런 연구를 해내서 진짜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하고 견줄 수 있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실용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꾸준히 그쪽을 좀 밀어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한 15년 동안 우리 한국의 의미 처리를 위해서 연구하고 구축했던 자료를 엑스브레인에 쓸 수 있었던 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됩니다. 우리가 노벨 연구팀 엑스브레인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IT 세계의 4차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로 하십니까? 지금 뭐 다들 지난번 그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조만간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간하고 컴퓨터하고의 그런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
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인간과 컴퓨터가 말 그대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미적인 것까지 이해를 해서 대답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인격 대 인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 간에도 인격 대 인격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엑스브레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지식을 기계가 뽑아서 그걸 개인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특히 한국어라는 우리가 특수한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한국어에 있는 지식을 뽑아서 그것이 일반 우리의 어떤 응용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왓슨과 우리의 엑스브레인의 장단점을 하나씩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왓슨보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어는 굉장히 시장성이 높은 데 비해서 한국어는 제한되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어를 따로 개발해 줄 그럴 특별한 기관들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거 엑스브레인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쓰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기관이 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과 대학이 공동으로 했다는 게 엑스브레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얘기하는 게 AI의 국적을 따지지 말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모든 게 다 미국이 1등이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중국이 치고 나오고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우수한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돌아가가지고서 그 중국 AI를 굉장히 부흥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앞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중국 그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국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경쟁을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 그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탑5 안에서 지금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을 위주로 한 그 유럽,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저희 한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계시고 또 기업을 실제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개발에 참여하시면서 진행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 일단은 본 과제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대학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땐 기술들이 단기, 중기적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상용화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 기술개발 한 것과 또 상용화할 수 있는 시간의 갭이 있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게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학과 협력하면서 이제 많은 인재도 키우고 학생도 지원해주고 그랬지만 사실 저희 같은 전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도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또 그런 문제들도 연구개발 중에서 인적 역량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세부, 2세부, 3세부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총괄이 있기도 하지만 본 과제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무래도 조직 간의 역할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된 목표를 추구를 해 나가는 것도 다소간의 모든 조직들이 협조를 하고 또 반발심 물러나고 또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훌륭하게 잘 극복이 된 과제가 엑소브레인이었던 것 같고, 그 엑소브레인에 참여했다는 게 대단히 영광입니다.
라디오였어요. 자, 이번에는 엑소브레인이 2번을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4번 알파입니다. 엑소브레인이 두 문제 연속 오답을 제출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야, 민호. 네, 답변들을 공개합니다. 윤주일 씨 낙인 효과, 낙인 이론, 김현호 낙인 이론, 이정민 낙인 이론, 오현민 선입견. 잘 모르겠어가지고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선입견 생겨요. 오현민 씨에게. 말 그대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네, 정답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이 정답이었습니다. 또 얼굴을 찌그리죠. 이제는 알겠죠. 이제는 저 친구의 감정 상태를 알겠어요. 모니터가 좀 찌그러지면 틀렸다는 뜻이에요. 본인도 지금 알거든요. 틀렸다는 것을. 주관식 문제 들어서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자, 반면에 오현민 씨만 다른 답을 적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오긴 했는지 미음, 외모인가요? 미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음자로 시작한 뭐였는데 기억 안 나서 쓰려다가 못 쓰겠어서 오현민 씨를 제외하고 이정민, 엑스브레인, 김현호, 윤주일 모두 모헨조다로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정답을 확인해 주시죠. 네,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모헨조다로입니다. 네. 자, 이제 3라운드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본 결과 장학 퀴즈 특집 대결 엑스브레인. 그 최종 우승자는 엑소브레인입니다. 엑소브레인이라는 놀라운 인공지능 체계를 개발하신 박사님들께 우선 정말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해서 그닥 조예도 깊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인공지능의 뛰어난 능력이 오늘 감탄할 수 있었고, 또한 제가 직접 사고 체계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답을 도출해내는 인공지능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일정한 페이스대로 유지되는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탄을 그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어떠한 오답을 낼 때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센스 혹은 재치를 발휘해서 좀 더 이해가 가능한 오답을 낸다거나, 혹은 오답을 내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사고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추론 능력과 직관 등까지 발전시킨다면 미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보조 도구나 인간의 대체제가 아닌 인간의 보완제이자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언어가 같다고 가정하면은 저희 기술로도 충분히 왓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도메인마다 그게 적용하는 기술들이 다르겠지만 한국에다가 적용한다고 치면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그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특화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엑소브레인이 나오기까지 단기간의 결과가 아니고 예산과 연구개발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의 풍토는 우리 모든 분야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엑소브레인이 그 왓슨보다 개발 기간이나 그 예산 투자 규모에 비해서 훨씬 큰 성과를 내게 되었고, 이것은 에트리의 그 연구진들의 노고 덕분이다. 앞으로 국가나 국회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제가 기획될 당시가 2010년, 11년 이 당시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향후 5년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될 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1년도에 IBM 왓슨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토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분야가 이제 굉장히 고위험 분야이면서 또 투자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결과로서 2013년도에 이제 과제가 이제 출범해서 지금 이제 막 4년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 결과물이 이제 앞으로는 오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경쟁력을 좀 갖춰서 건물이라든가 의료 이런 쪽에 어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예, 엑소브레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문제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원래 미리 만들어 놓았던 12만 권 분량의 책, 거기서 만들어 놓은 지식, 거기서 적당한 그 값들을 몇백 개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중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퀴즈에 나온 이 엑소브레인 이게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응용 서비스에 적용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법률이나 특허나 금융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하는 그런 다국어 버전을 또 만들어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도 괜찮을까요? 엑소브레인한테 한번 이 시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자, 문제의 답은 코르트코프 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주시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의미인데요. 코르트코프 이 정답입니다. 코르트코프 예. 엑소브레인 아까랑 다르게 지직거리고 있어요 지금. 보셨어요 이거? 우와! 코르트코프 우와! 개발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 예, 일단은 저희가 그 오픈 도메인 기반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개발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어려웠던 점은 그동안 이제 개발된 많은 기술이나 연구된 내용들이 주로 영어 위주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언어 자원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기술도 많이 알려진 바가 없고 그래서 거의 황무지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만들어가면서 그 언어 자원을 구축해서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가장 어려웠고 저희가 그 답을 추론하는 알고리즘을 조금씩 그 문제에 맞게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어떤 질의가 주어졌을 때 가장 최적의 이제 엔진을 구동을 시켜서 답을 찾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데에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부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연구의 목표 같은 게 변하게 되고 그런 데 대한 좀 딜레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랑 그 기업하고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기간 동안 퇴근은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못했죠. 휴일을 제대로 쉬긴 하셨나요? 아니요, 휴일도 거의 매주 나왔던 것 같고요. 1차 대회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집에 못 가셨죠. 많이 바빴죠.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해서 이게 정말 잘 될 것인가, 혹시나 아주 뛰어난 참가자가 나와서 우리를 이기진 않을까, 그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집에서 뭐라고 안 하셨나요? 그 애들이 좀 아기 동안 아이들이 어리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제 가족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많이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새로운 방법론이 또 나왔습니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은 성능을 조금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획기적으로는 못 올리고요. 또 새로운 방법론을 선택하자니 아무도 안 해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서 이제 성능이 80% 이상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됐죠. 그런 것들 상당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저희가 맡은 부분이 지식을 텍스트에서 읽어서 만들어내는 부분을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지식하고 텍스트 간의 그 머신러닝으로 배울 데이터가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 최종 우승자는 엑소 브레인입니다. 영실이라는 데로 해서 올라가 본 적이 있고 너무 좋아하고 숲이 너무너무 좋고. 영실 쪽 올라가면은 근데 그때 올라가다 눈보라 너무 세갖고 저는 결국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깃발이 안 보여가지고 잘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거기 좋고, 그냥 아니면 보통 가는 데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동쪽에서 올라가는 거. 말소리 녹음은 안 되는 거죠? 예, 그 전 팀은 그냥 MT 얘기하셨거든요. 원래 그 다큐가 싱크가 들어가는데 예, 못 쓸 것 같습니다. MT 엑소브레인 얘기하는데 MT 어디로 갈까 가서 엑소브레인이 그 왓슨보다 개발 기간이나 그 예산 투자 규모에 비해서 훨씬 큰 성과를 내게 되었고, 이것은 에트리의 그 연구진들의 노고 덕분이다. 앞으로 국가나 국회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퀴즈에 나온 이 엑스브레인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법률이나 특허나 금융,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런 다국어 버전을 또 만들어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떠한 오답을 낼 때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센스 혹은 재치를 발휘해서 좀 더 이해가 가능한 오답을 낸다거나, 혹은 오답을 내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사고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추론 능력과 직관 등까지 발전시킨다면 미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을 보조 도구나 인간의 대체제가 아닌 인간의 보완제이자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인간하고 컴퓨터하고의 그런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엑소브레인이 나오기까지 단기간의 결과가 아니고 예산과 연구개발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의 풍토는 우리 모든 분야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경쟁력을 지금 갖춰서 법률이라든가 의료 이런 쪽에 그 어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개발 기간이나 투자 예산 규모에 비해서 훨씬 큰 성과를 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네.